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올라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고 시장이 힘이 없는 시장의 연속입니다. 자, 오늘도 거래소가 0.3%, 코스닥이 0.5% 떨어졌죠. 미국 시장은 그리고 또 일본 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나마 계속해서 저점을 하회하던 홍콩 시장과 중국 시장까지 일부 반등이 들어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시장이 힘들고 어려우면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초보 투자가분들이 많죠. 사실 홍콩 주식의 수상한 폭락,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하루에 90%까지 급락하는 흐름, 80%, 90%를 떨어지는 종목들이죠. 중국 시장, 홍콩 시장 내에서도 이 종목 분석, 리포트가 없는 주식을 SNS나 또 무료 리딩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종목을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160억 그리고 155억을 투자한 주식이 한 방에 하루 이틀 만에 8, 90% 급락하는 이런 부분. 제가 이제 굳이 이 부분을 가져온 것은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 내에서 그죠? 귓속말로 어떤 주식이 좋다, 어떤 테마가 좋다, 이거를 믿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ELS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만기 도래하고 있는 이 홍콩 H지수 관련 ELS의 손실 확정 부분이 56%까지 넘어서는 그런 흐름도 진행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중국 동포에게까지 그죠? 소중한 집을 사기 위한 자금까지 그리고 또 중도 해지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말려가지고 결국 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부분. 이건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 정황이 일정 정도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들의 수수료 이런 싸움 때문에 이 선량한 개인 투자가들이 아픔을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뭡니까? 그러한 이 원천적인 잘못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대가, 대응,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과 그리고 또 주가 지수의 약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지난주에 K배터리 기술 빼간 중국의 수법이 아주 교묘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 5년간 이 전체 산업기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빼간 기술로 보게 되면 98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2차 전지, 배터리 기술급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삼성 SK 하이닉스까지 당할 정도의 기술 유출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은 더 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신고를 한 이후에 불이익, 국가 산업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 작년에는 기술 유출 사건 중에서 구속영장 발부한 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또 기소돼도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고쳐가야 된다. 그죠? 지지난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영국이나 유럽, 미국 거기서 다 돼도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 그죠? 우리나라보다 더 건강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허락하는 걸, 허가하는 걸, 그죠? 우리나라는 안 해주는 그런 규제사항, 이런 거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구 종말 시계 자정까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죠? 미국의 핵 과학자회가 23일 공개한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쟁과 기후 위기로 지구 종말이 가깝다. 뭐 지금 내일 모레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꺼낸 것이 아니라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후 위기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체감온도 최저 영하 56도, 미국 북극 한파의 초비상. 이거 들으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죠. 그런데 그 혹한 직후에 최대 27도까지 기온이 급상승하고 또 북극 한파가 물러가자 폭우가 발생하면서 3,700만 명의 홍수 위험이 나타나고 또 겨울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나 미국 등 북반구를 강타해서 비행기가 훼항하는 소동. 우리나라도 엄청 춥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온의 체감 온도가 20도라고 하는데도 어제 오늘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죠? 56도, 50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 이 리튬 이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배터리에 충전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사실 20년, 30년만 전만 해도 내연기관차 이 부분도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그래서 겨울철에는 시동을 미리 켜놓지 않으면 방전돼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셨잖아요. 그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문이 잘 열리고 않는 그런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모든 기계 장치들이 엄청난 추위 흐름이 진행되면 실제 나타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그거를 비단 전기차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확대 해석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은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그죠? 그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면에 또 일본 시장은 엔저 덕분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6월 28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미국 시장은 AI,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열고 가는 흐름을 갖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AI와 그리고 AI를 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한다. 그네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우리 시장은 배터리가 올라가줘야 된다. 근데 배터리는 7월 26일 날 한 달 동안 급등을 하고 나서 너무 오버슈팅 나고 나서 지금은 조정을 세게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배터리가 시장에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이 비실비실한 거고 미국 시장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일본 시장은 많이 오르는데 우리 시장은 왜 안 오르냐. 자, 일본 시장도 계속해서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큰 마디의 상승 부분 그리고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그 폭만큼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일본은 좀 쉬어야 될 때가 왔죠. 그죠? BOJ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그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YCC 해제, 이런 부분들을 보류하겠다라고 어제 BOJ 회의에서 다시 이야기를 했죠. 4월 정도 돼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 자, 그렇다면 일본은 이런 4월에 정책 변화가 일어나기 전 부분, 그러니까 2, 3월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일본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빅 차이나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죠? 그랬더니 자, 이 홍콩 지수의 흐름입니다. 줄기차게 미끄럼 타다가 추세 하단 부분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그 와중에 중국이 428조 원 증시 부양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증시 부양을 할 수도 있다. 이제 블룸버그
뉴스에서 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부터 반등을 좀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죠? 중국 관련 산업이라고 하면 화학이라든지 그죠? 산업재 우리 시장으로 보면 거기다가 이제 게임 섹터도 일정 정도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런 섹터 부분의 반등이 어제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증권금융공사와 중국 후이진 투자공사 등이 55조 그리고 이 372조 규모의 증시 안정기금 이거는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증시 안정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 이걸 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그죠? 저점은 잡혀 있으나 이후 반등의 목표치는 크게 갖고 가시면 안 된다. 그 부분이 2021년 정고점 이후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서 이탈한 시총 규모만 약 8,000조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되돌아 나오기가 쉽지 않다. 중간중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 정도만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 산업재 소재나 경기 민감 섹터는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자, 트럼프가 오늘 뉴햄프셔에서도 또 2차 경선에서 공화당 압승을 했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수입품에 관세 10% 부과한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렇게 인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죠? 전부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다 어디 숨어 계시는 겁니까? 자, 트럼프 그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정책적인 불안전성을 갖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이나 또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도 경계심을 일정 정도 가져야 된다. 자, 오픈AI 샘 올트만이 이번 주 1월 26일 날 방한한다고 그러죠. 한 6시간 정도. 그죠? 탈 엔비디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삼성과 SK 협력이 절실한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 샘 올트만이 7개월 만에 재방문하는 건 그만큼 안달이 났다는 거지요. 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룹과 자금 조달 논의도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AI 관련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좀 상승을 많이 했죠. 실적에 비해서 기대감으로. 이것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한번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될 때는 이익 실현하고 당분간은 좀 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단기에 끝난다던 전쟁이 지금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한 달 휴전할까 말까 하는데 그 휴전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죠?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침공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훈련, 이거 수십 년 만에 처음 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그 하는 배짱 그 부분이 비단 우크라이나만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발트의 3국을 공략을 하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유럽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음모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독일에서 유출된 자료였었는데 거기에 스웨덴이라든지 에스토니아라든지 이 3년 내에 나토 국경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뭡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서해상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오늘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했죠. 이런 지정학적 전체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만약에 바이든이 아닌 바이든도 지금 그렇게 미국의 세계 경찰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여나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미
그 방위비 더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더 안 주면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트럼프 리스크는 비단 어떤 섹터가 아니라 시장 전반의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 미국 경기 선행 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제. 자, 이 노란색은 갈색은 미국 경기 선행 지수이고, 그죠? 컨퍼런스 보드 부분은 요 시커먼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미국의 12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치보다 전월 대비 0.5% 마이너스라고 봤는데 0.1% 마이너스. 그러니까 좋게 나왔어요. 그러나 21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3M이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또 하락을 세게 했습니다. 지수하고 틀리게. 그만큼 경기 관련주는 차별적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경기 선행지수와 S&P 500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 이 갈색 부분 2001년 닷컴 버블과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올라올 때 컨퍼런스 경기 선행지수도 시커먼 부분도 같이 올라오면서 주가를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 컨퍼런스 경기 선행지수는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데 S&P 500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죠? 경기 선행 지수가 못 따라온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 관련주의 약세를 갖고 가고 있는 거고, 이 올라오는 S&P 500 지수의 지수는 결국 뭐예요? AI 소프트웨어 쪽, 그죠? 빅 세븐 기업들이 지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의 장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S&P 500 지수와 개인 투자 심리를 보게 되면 이쪽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아직 탐욕 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계 라인 부분 올라가면 미국 시장은 탐욕 쪽 부분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지수대 근처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거고, 개인 투자 심리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그니피센트 7 실적 발표 일정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죠. 거기에 이제 1월 30일 날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2월 2일, 엔비디아가 2월 21일. 그죠? 자, 2023년 EPS 증가율보다 2023년 3분기보다 4분기 이 EPS 부분이 좋은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냐면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제가 이 엔비디아가 이 부분으로 갭 상승, 그죠? 2,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갭 상승을 쫙 올라가면서 엔비디아가 시세의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섰다. 여러분들 6월 28일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보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M7, 매그니피센트 7 이 종목들이 S&P 500 내에서 시가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7종목이 올라가면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종목들이 떨어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박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M7의 순위 컨센은 46%로 전분기가 53%였거든요. 그럼 소폭 둔화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다고 발표됐을 때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물론 어제 시간회에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해서 생각지 못하게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와가지고 시간회에서 9%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우리나라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한 거. 그건 반등 때 매도 기회로 삼는 거죠. 자, 국내 주요사 상장사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물론 안 좋은 기업들 쭉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정들은. 그죠? 내일 하이닉스가 어떤 실적을 발표할 것이냐. 그죠? 흑자 전환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표할 것이냐. 흑자 전환한다고 왕창 기대감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후 자 이제 생활규제개혁 방안 추진한다 해서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적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하면 좋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요 도서정가 개선만 할 수 있겠나? 그죠? 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1년 만에 지금 잘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그죠?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죠? 작년 그러니까 연으로 봐서는 작년 2023년 약 8조 정도의 영업 손실을 예상을 합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내일 발표되는데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2022년 12월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을 했죠. 2022년 12월 적자, 4분기 부분이 적자라는 건 1월 달에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조 8,900억 정도의 적자. 이건 하이닉스의 월봉입니다. 12월, 1월 달에, 그죠? 적자가 나왔었던 부분 1월 달. 그리고 더 많은 영업 손실을 발생하면서 3조 4천억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었던 지점이 뭐예요? 1, 4분기 실적이니까 4월 정도에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4월 달에 이 장대 양봉이 섰던 자리입니다. 물론 AI 기대감도 있었지만 자, 실적은 2023년 통틀어서 8조 정도 되는 영업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기대감으로 2022년 4, 4분기보다 2003년 1, 4분기가 더 영업 적자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건 그건 무슨 겁니까? 주가의 선행성이죠. 그죠? 조금 더 그 다음 분기가 조금 더 나빠지더라도 앞으로의 회복 가능성 이걸 가지고 상승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행여나 내일 흑자 전환했다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죠? 아직은 AI와 HBM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려고 하는 흐름은 보여주겠지만 이미 그죠? 주가가 안 좋았었을 때 그죠? 기대감으로 일정 정도 올라왔다. 반대로 보면 자, LG에너지솔루션, LNF 실적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박살. 그죠? 포스코퓨처엠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박살. 그죠? LG엔솔부터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차전지 보게 되면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없어서 요걸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차전지 지금 실적 안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4, 4분기가 저점일 거냐? 1, 4분기까지 저점일 거냐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 외의 부분은 나중에 무료 방송 무방에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밴드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제 얼굴이 있고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오늘 6시부터 여러분들과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더 이상 못 오르는 부분과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와도 그 섹터의 흐름에 있어서 선행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는 그 흐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